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다르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권 분립은 어쨌든 헌법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왜 보입니다. 적절치 않습니까? 장관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는 것을 왜 장관님은 말할 수 없습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정현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법조인 아닙니까? 왜 말 못합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그럼 복잡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검사하셨잖아요. 변호사 하셨잖아요. 왜 답변 못합니까? 법조인 출신이고 교사 출신인데 장관도 바른 소리 못하고 국가교육위원장도 상권 분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권력 서열론하는 해괴한 얘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우리나라 교과서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헌법상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니까요. 네, 어느 교과서, 어느 단계에서부터 기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어느 학년부터 기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학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계, 초, 중, 고 단계. 초등학교 3급생부터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부터 아주 초등학생부터 삼권 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초등학교에만 8회, 중학교는 20회, 고등학교는 36회, 총 64회 정도 삼권 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 서열론이라는 아주 해괴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다르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국무위원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 적절치 않습니까? 삼권 분립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삼권 분립은 어쨌든 헌법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육부 장관이시면 굉장히 교육적으로 오해가 될 수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 역사 교사들도 혼란을 겪지 않을까요? 권력의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권 분립 체제에서 선출 권력과 소위 임명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왜 보입니다. 적절치 않습니까? 장관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는 것을 왜 장관님은 말할 수 없습니까? 교육적으로 어쨌든 삼권 분립이 매우 중요하다. 권력의 서열이 살필 수 있을 있다는 것 말에 같습니다. 대해서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시간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많은 교사, 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초중등 교사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에는 답변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룰입니까?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하십니까? 자, 차정현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권력의 서열이 있다 없다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법조인 아닙니까? 왜 말 못합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그럼 복잡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 말씀에 대해서 네. 국가교육위원장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발언하신 분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저기 소개된 말만 가지고는 정확히 이야기. 자, PPT 띄워주세요.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말 못합니까? 법조인 출신이면서 국가교육의 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왜 답변 못하십니까? 그러고도 국가교육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겠다고 국가교육위원장 하시는 겁니까?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검사하셨잖아요. 변호사 하셨잖아요. 왜 답변 못합니까? 됐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배우고 있는 상권 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해서 이 나라의 국가교육위원장도, 이 나라의 교육부 장관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저 두 분이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투톱이 삼권 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법조인 출신이고 교사 출신인데 어떻게 민주적 기본 가치인 삼권 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바른 말 못합니까? PPT 교과서 띄워주십시오.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과 권력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기관에 집중된다면 어떻게 될까? 권력자가 아무런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아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즉 통치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몽테스큐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 혹은 집단이 새 권력을 모두 행사한다면 국민은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입법권, 집행권, 재판권 중 어느 두 권력이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관도 바른 소리 못하고 국가교육위원장도 상권 분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권력 서열론이라는 해괴한 얘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상권 분립은 헌법상의 대원칙인데요. 그 각 상권은 그 국민 주권주의와 헌법 정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주권주의와 헌법 정신의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숙고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